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대표의 요리강좌 시간입니다. 오늘은 돈가스를 만들겠습니다. 워낙 흔한 요리다 보니까 웬만한 분들은 그 요리법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흔한 요리일수록 아주 작은 차이 때문에 결과물이 크게 달라지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고급스러운 식감의 돈가스를 여러분 가정에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저만의 작은 노하우 포함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와 보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료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사용할 재료들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일단 돈가스니까 식용유가 있어야겠죠. 이 식용유는 약간 색깔이 뿌연데 새 거는 아니고요. 예전에 돈가스 만들 때 한번 사용했던 것을 깨끗하게 잘 걸러서 보관해 놨다가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두세 번 정도 쓰는 것은 큰 문제는 없죠. 습식 빵가루입니다. 일반적으로 슈퍼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그런 입자가 고운 마른 빵가루랑은 좀 다른 겁니다. 이게 훨씬 맛있죠. 그리고 중요한 돼지고기, 오늘 준비한 부위는 등심인데요. 마트에 가서 한 11,000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맛소금 준비했고요. 그리고 후추, 계란은 3개 정도 준비했는데 돈가스 하나 만들 때 계란 1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배추 조금 준비했는데요. 역시 돈가스에는 양배추 샐러드가 곁들여져야 좀 맛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필수 항목으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오늘 사용할 재료는 이게 답니다. 돈가스 소스는 다음 영상에서 아주 다양하게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돈가스 자체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가 아무리 맛이 좋아도 기본이 되는 돈가스가 맛이 떨어지면 결국 맛있는 돈가스라고 할 수는 없죠. 돈가스 자체가 일단 중요하다는 거. 일단 고기 먼저 손질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고기는 돼지 등심 부위인데요. 돈가스를 만들기 위한 고기는 안심도 있고 목살도 있고 뭐 어느 부위든 여러분 기호에 따라서 좋아하시는 부위 준비하시면 크게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이 적은 안심이나 등심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저도 오늘 등심을 준비한 건데요. 이 등심이 여러분 사용하기가 좀 편해요. 지방을 제거하거나 뭐 힘줄을 제거하거나 그런 복잡한 과정 없이 바로 썰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만들 돈가스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망치로 고기를 두드려서 넓고 얇게 펼치는 그런 큰 돈가스를 만들 게 아니라 조금 사이즈는 작지만 두께감이 있어서 고기가 확실하게 씹히는 그런 스타일의 돈가스를 만들 겁니다. 고기가 두꺼운 돈가스를 가정에서 만들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방질이 없는 등심을 이용해서 그냥 두꺼운 고기에 돈가스를 만들면 고기가 너무 뻑뻑하게 씹히고 질길 수도 있죠.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부드럽게 씹히도록 3, 4일 정도 숙성을 시켜야 되고 또 두꺼운 고기 사이사이에 칼집을 넣어서 부드럽게 씹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가정에서 하기엔 좀 어렵죠. 칼날이 여러 개 달린 미트 텐더라이저라고 불리는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고기 사이사이의 결을 많이 끊어주기 때문에 그런 부드러운 효과를 내는 건데, 이런 작은 도구가 5, 6만 원씩 하는데 집에서 돈가스 하나 만들어 먹자고 이걸 살 수는 없으니까 이런 도구 없이 고기가 두툼한 돈가스를 부드럽게 만드는 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돈가스 사이즈가 너무 크면 튀기는데 필요한 기름 가마가 좀 커야 되잖아요. 그만큼 기름도 많이 부어야 되고 그럼 좀 일이 번잡해지고 하니까 좀 작은 사이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는 1cm 정도가 좋겠습니다. 썰어놓은 고기가 넓이가 이 정도 나왔는데요. 고기 손질을 하고 나면 1.5배 정도 커진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2장 정도는 해야 한 끼 먹겠죠? 너무 적은가? 하나 더 할까? 이놈의 욕심이 문제야. 여러분 가정에 웬만한 집에는 이런 작은 과일칼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칼로 고기가 뚫릴 정도로만 살살 톡톡톡톡톡 찍어주세요. 톡톡톡 찍어주면서 고기 사이사이 육질을 끊어주는 거죠. 너무 많이 다다다다닥 찍으면은 고기가 잘리는 수가 생기니까 그러지 마시고 톡톡톡 뒤집어서 한 번 더 톡톡톡톡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칼 등을 이용해서 고기를 조금 두드려줍니다. 살짝만 두드려줘서 고기가 약간만 퍼지도록 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 정도만으로도 숙성 안 된 고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칼등으로 작업할 때 칼날이 위쪽에 있으니까 너무 세게 이렇게 하시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톡톡톡톡톡 딱 때렸을 때 고기가 살짝 들어갈 정도, 그 정도로만 톡톡톡톡 쳐주시면 돼요. 절대 세게 때릴 필요 없습니다. 90도 돌려서 또 한 번 쳐주시고요. 뒤집어서 이렇게 잘 두드려준 고기랑 두드리지 않은 거랑 비교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거의 1.5배 이상 커진 것 같으네요. 이렇게 넓게 퍼지면서 고기 내부의 어떤 조직이 약간 무너지기 때문에 육질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나머지도 잘 두드려줍니다. 두드리는 전용 망치가 또 있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칼등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기 손질 끝났고요. 밑간을 좀 하겠습니다. 이건 맛소금입니다. 보통 소금으로 밑간을 해도 되는데 제가 오늘 맛소금을 이용하는 이유는 약간 조미료가 좀 들어간 그런 진한 맛을 좀 낼 수 있습니다. 골고루 잘 뿌려주시고요. 후추를 좀 뿌리겠습니다. 후추는 조금 많이 뿌려주세요.
밑간을 한 고기를 위에 비닐이나 랩을 씌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개방된 상태로 냉장고에 넣어서 잠시 숙성을 시키면 좋아요. 그러면 수분이 어느 정도 좀 제거되면서 약간 마른 상태가 되겠죠. 약간은 드라이한 상태가 나중에 돈가스를 완성했을 때 튀김옷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좀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고기에 간이 비는 동안 양배추를 준비하겠습니다. 돈가스에는 역시 양배추죠. 얇게 썰어주시면 돼요. 뭐 채칼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칼질 잘 따라하지 마세요. 이 도마만 상하니까.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썰어도 충분히 얇게 할 수 있습니다. 썰어놓은 양배추를 찬물에 잠시 담가둡니다. 좀 더 아삭하고 맛있죠? 보통 돈가스를 만드는 방식은 고기에 밀가루를 바르고 그 다음에 계란물을 바른 다음에 빵가루를 입히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계란을 노른자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른자를 잘 풀어주시고요. 준비된 고기에 계란 노른자를 바로 묻혀줍니다. 바로 빵가루 위에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계란물 바를 때 두 손을 이용하지 마세요. 한 손으로만 하시고 계란을 묻히지 않은 한 손으로 빵가루를 이렇게 묻히는 게 편합니다. 계란물이 묻은 손으로 빵가루 만지면 장갑 낀 것처럼 두꺼워지니까 여러모로 불편해요. 꾹꾹 눌러주는데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빵가루가 잘 묻을 정도로. 그리고 고기가 약간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요 테두리 쪽으로 안 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테두리, 고기 주변 테두리 쪽으로도 약간 힘을 줘서 이렇게 잘 묻혀주시고요. 뒤집어서 놓으시고 다시 한번 빵가루 위에 덮어서 살살 다시 또 눌러줍니다. 골고루 빵가루 발라줬다 싶으면 들어서 너무 털지 마시고 살짝만 흔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 잘 놔주시고, 자 다음 고기 또 들어가고요. 요 정도 사이즈의 돈가스 하나당 계란 노른자 하나가 소비된다고 생각하시면 얼추 비슷합니다. 습식 빵가루가 좀 대용량으로만 판매를 하고 가정에서 오래 보관하면 곰팡이가 금방 생기는 좀 불안한 점은 있는데, 냉동 보관을 하시면 꽤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꼭 이 습식 빵가루를 쓰시길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두 장만 해도 되겠는데, 그래도 기왕 만들었으니까 먹어야지. 지금 이렇게 빵가루 바르면서 기름 불 켜놔야 돼요.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빵가루는 버리지 마시고요. 비닐팩 같은데 아니면 통에 잘 담아서 냉동실에 얼려놓고 보관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쓰실 때 꺼내서 녹았다 싶을 때 손으로 한번 잘 털어준 다음에 그냥 쓰셔도 됩니다. 냉장실에 넣어두게 되면 곰팡이가 금방 생겨요. 그리고 일단은 계란이나 이런 게 좀 묻어 있으니까 빨리 상하니까 꼭 냉동 보관하세요. 자, 돈가스를 건져 놓을 기름망 정도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기름 온도가 적당한지는 빵가루 하나를 넣어보면 금방 알죠. 딱 넣어봐서 온도가 좀 세네요. 약간 불을 줄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름을 가열하시다가 연기가 살짝 나는 것 같다, 그럼 빨리 불 끄시고 저 멀리 도망가서 식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식용유는 190도가 넘어가면 발화될 수도 있습니다. 불꽃이 올라오면 장난 아니게 올라오고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빵가루 다시 한번 넣어보시고 적당한 것 같네요. 자, 완성된 돈가스를 한 장씩 넣겠습니다. 오유, 3개는 많은 것 같은데 먹어. 돈가스가 딱 들어가면은 돈가스에서 떨어진 빵가루가 주변에 이렇게 퍼지면서 금방 타거든요. 그런 것들은 미리 좀 건져 주시는 게 좋아요. 이 흩어진 빵가루가 먼저 빨리 타기 시작하면은 전체적으로 탄 맛이 좀 날 수도 있고, 기름을 나중에 다시 사용할 때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튀기는 시간은 5분 정도입니다. 고기가 약간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5분 정도의 시간으로는 속까지 완전히 익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면 건져놓고 2, 3분 동안 기름 빼면서 내부까지 마저 익혀주게 되면 확실히 부드러워요. 돈가스가 튀겨지는 동안 물에 담가둔 양배추 건져서 물기를 좀 빼주고요. 양배추에서 물이 흐르면 돈가스 망하니까 물 잘 빼주셔야 됩니다. 현재 5분 정도 튀겼습니다. 건져 놓을게요. 바로 먹으면 기름이 너무 많으니까 기름이 좀 빠져야겠죠. 한 2, 3분 정도 그대로 둡니다. 자, 그동안 접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적당한 접시 준비하시고, 자, 물기를 잘 뺀 양배추 넉넉하게 올려주세요. 냉장고에 토마토나 오이 같은 거 있다, 그거 좀 얇게 썰어서 적당히 올려주시는 것도 좋죠. 자, 3분이 지났습니다. 한번 썰어볼게요. 접시에 담아주시고, 양배추 위에는 특별한 소스 뿌리지 않고요. 그냥 옛날 생각하면서 마요네즈와 케찹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네즈 듬뿍, 토마토 케찹 많이. 옛날엔 양배추 참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오늘 돈가스 소스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가스에 어울리는 다양한 소스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넉넉히 뿌려주시고요. 소스를 듬뿍 올리는 그런 돈가스는 맛은 좀 진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돈가스의 바삭한 식감, 돈가스 자체의 어떤 그런 씹히는 맛 이런 게 좀 많이 반감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찍어 먹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조금만 뿌려서 먹는 걸 좋아해요. 자, 완성됐습니다. 두툼한 고기에 아주 고급진 식감의 돈가스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방금 만든 돈가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돈가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정에서 어렵지 않게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자, 추억의 양배추 샐러드, 마요네즈 케첩뿐인데 이것도 맛있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알려드린 야채 피클 준비했고요. 저게 뭐지? 저게 어이쿠 대기 중이네요. 소스를 별도로 좀 더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뿌려준 소스에다가 겨자를 듬뿍 올린 거예요. 약간 알싸한 맛이 있는 소스가 저는 좋거든요. 일단 보리차 먼저 한 모금 하면서 목을 축이고, 자, 일단 가운데 부분부터 먹어봐야죠. 상당히 두껍게 씹히겠네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그 돈가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기에 밀가루를 바르지 않고 계란 노른자만 발라서 빵가루를 뺐잖아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일반적인 돈가스에서 느껴지는 그 바삭함이 많이 부드러워요. 그 홈런볼이라는 과자 겉에 둘러싸고 있는 과자 부분 있잖아요. 그거랑 일반 비스켓이랑 좀 섞어놓은 그런 느낌? 충분히 바삭하면서 이 천정이나 잇몸을 이렇게 자극할 만큼의 그런 단단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충분히 야들야들하게 부드럽게 씹히고요. 자, 이번엔 겨자 소스. 처음에 이 돈가스 만들 때는 고기를 좀 더 두껍게 했었어요. 제 욕심 때문에 고기를 상당히 두껍게 했는데 3, 4일 정도의 숙성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너무 뻑뻑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충안을 찾은 게 고기는 조금 얇게 하는 대신 칼등으로 두드려서 약간 부드럽게 해주고 튀김옷에 약간 변화를 줘서 씹히는 식감을 좀 더 바꿔본 겁니다.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튀김옷이 씹히는 느낌이요, 여러분이 어떤 돈가스를 드셔보셨든 간에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가스 테두리, 그 꼬다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좀 고기는 없고 튀김옷이 잔뜩 뭉쳐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절대 안 그렇죠. 꼬다리 부분입니다. 고기도 두껍고 튀김옷 자체도 씹히는 게 상당히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워요. 와사비를 가져올 걸 그랬나? 겨자 좋아. 얇찜해서 옛날식 양배추, 뭐 맛있는 소스도 많이 있지만 가끔 이렇게 옛날 그 구닥다리식의 어떤 그런 게 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옛날에 이런 양배추 샐러드 참 많이 먹었는데 돼지 등심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부드럽게 잘 씹히고요. 특히 뭐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이 튀김옷이 아주 별미입니다. 자, 이번엔 피클. 역시 돈가스는 보리차와 함께. 고맙다. 먹방 왜 혼자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언제나 누구나 함께 같이 먹었는데 왜 혼자 먹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살짝 외롭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뭐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만은 없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맛있다는 거. 돈가스는 고기가 들어가 있는 건데 어떤 돈가스 보면 고기인지 종이인지 이 정도 고기는 들어가줘야 돈가스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돈가스가 입에 아직 남아있을 때 살찌는 걸 막아줄 양배추를 빨리 넣어주는 거죠. 살이 들찔 것 같아.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하죠. 튀김옷에 밀가루를 좀 안 쓰고 그리고 노른자만 쓴 거 뭐 그 차이뿐인데 이 튀김옷의 어떤 식감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줄은 저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가정에서 간편하게 만드는 돈가스 치고는 전문점의 어떤 그런 스킬이 느껴지는 꽤 괜찮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바삭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묘한 식감이 꽤 괜찮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괜찮은 요리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